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집중 점검. 닥터의 경고. 지난해 사망 원인 2위 바로 이것. 순식간에 덮쳐오는 가슴속 시한폭탄 심장 질환. 심장은 단 1초라도 멈추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만큼 중요한 신체 기관인데요. 어지러운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팽팽 도는데 나이 먹어서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아야 더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톨릭대의대 순환기내과 장성원 교수, 성균관대의대 순환기내과 이종영 교수, 한양대의대 심장내과 김우현 교수, 유진영 운동처방사와 함께 심장이 보내는 전조 증상부터 심장질환 예방할 수 있는 비법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을 지켜라. 오늘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네,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환에 대해서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닥터의 경고. 자, 오늘은 우리 몸에서 단 1초도 멈추면 안 되는 심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먼저 심장의 역할을 확인해 볼 건데요. 김우현 교수님께서 준비하셨죠? 예, 쉬지 않는 심장,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심장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성인 주먹만한 작은 크기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루에 쉬지 않고 10만 번 이상 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분당 약 5리터, 생수통으로 따지면 생수통 한 통에 해당하는 혈액량을 온몸에 보내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내진 혈액은 약 10만 킬로에 달하는 혈관에 혈액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펌프질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 곳곳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심장이 생각보다 얼마나 작은지 한 요 조망만한 애가 얼마나 하루 종일 열일을 하고 있는지 느껴지는데요. 이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꽤 높더라고요. 예,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 원인 1위의 질환은 단연코암입니다. 2위, 3위, 4위가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암은 대장암, 간암과 같이 여러 장기들을 포함한 암 질환이기 때문에 단일 질환으로 인한 사망 원인의 가장 1위는 이제 심장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심근경색과 같은 급성 돌연 심장사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심장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 질환을 잘 알고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아니, 대부분 뭐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돌아가셨다. 이러면은 이제 심장 질환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 고령자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3, 40대도 이제 안전하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맞나요? 네, 그 서구화된 식사 습관으로 인해서요. 예전보다 이제 동맥경화, 죽상 동맥경화가 좀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혈관에 그렇게 이제 죽상 동맥경화가 생기는 그런 경우에 가족력이 있으면 또 30대, 40대에도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오는 심장마비는 꼭 심근경색 이외에 다른 질환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후성 심근증이라든지 혹은 확장성 심근증 또는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런 그런 심근증 같은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부정맥을 일으켜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거나 유전성 부정맥 같은 경우가 이제 40대 이하에서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젊은 나이에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요즘처럼 기온이 많이 떨어져도 좀 위험해지지 않나요? 네, 일기예보를 아마 가장 유심히 보는 의사들이 바로 심장을 전문으로 보는 의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요. 맥박과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시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기온이 1도 떨어질 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2%씩 증가한다고 될 정도이기 때문에요. 요즘처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겨울인 경우에는 특히나 위험이 있는 분들은 급성 심근경색증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제가 최근에 기사 중에서 심장 관련해서 좀 놀라운 기사를 발견해서 준비했거든요. 화면 보시죠. 배부르게 먹은 뒤 사망. 또 먹방 유튜버 폭식 후 갑자기 사망. 이유가?
그리고 한 끼 과식도 심장마비를 부른다, 기저질환자 특히 위험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좀 많이 먹으면 배 터질 것 같아 이런 소리를 해도 뭐 배 많이 먹었다고 심장 어디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과식한다고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져요? 네, 물론 젊고 건강한 사람이 한번 폭식을 했다고 심장마비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든지 뭐 당뇨병이라든지 동맥경화가 있는 분이라면은 폭식을 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심장 사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평소보다 유난히 많은 식사를 한 경우에 한 2시간 이내에 어떤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확률이 한 4배 정도 올라간다. 그런 연구도 있고요. 이렇게 과식과 심장 질환 또 심장 사건이 생기는 연관은 생각해 보면은 과식을 하게 되면 갑자기 혈중 내에 많은 어떤 지질이라든지 뭐 당이라든지 이런 혈당 수치가 올라감으로써 혈액 흐름이 빠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압과 맥박이 상승합니다. 우리 밥만 먹어도 땀을 흘리거나 가슴이 두근두근 맥박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데 이때 죽상 경맥 동맥 경화반이 이렇게 터지면서 심장 혈관을 막게 되면은 심장 사건을 심각한 사건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자, 그럼요. 티벗 퀴즈 살펴보고 닥터의 경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티벗 캐스터 서태훈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티벗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댓글들 살펴볼까요? 나이스 민님께서는요. 주변에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서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유익한 정보 기대할게요라고 남겨주셨고요. 동백꽃이 좋아님께서는요. 돌연사 무섭죠. 심장질환 잘 배워서 건강관리 해야겠어요. 무엇이든 사랑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저희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퀴즈 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극심한 피로감도 심장의 이상 신호일 수가 있다. OX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퀴즈는요. 가슴 통증이 없으면 심장 질환 가능성이 거의 없다. 헷갈리는데요. 역시 OX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는요. 커피는 심장에 무조건 좋지 않다. OX 중에 역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 쉽게 푸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티벗 퀴즈도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심장질환 닥터의 경고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고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고는 바로 체한줄환 당신 바로 협심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아니, 체한 게 왜 협심증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의사가 되고 만난 첫 번째 응급실 환자분이 80대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3일 전부터 체한 듯 응급실을 내원하셨는데 그분이 결국 돌아가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바로 협심증이 진행된 급성심근경색증이었습니다. 그만큼 체한 듯한 증상은 체한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심장병, 협심증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요. 체한 듯한 증상을 그냥 스트레스나 또는 과식 또는 음식을 잘못 먹었다라고 간단하게 치부하지 마시고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면 특히나 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하면 비교적 빨리 감별 진단이 되기 때문에 너무 무심하지 마시고 체한 듯한 증상도 심장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한 듯한 느낌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협심증도 의심을 해보셔야겠는데요. 그렇다면 협심증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네, 협심증이라는 용어 자체는 협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좁아진다라고 하는 한자어고요. 심은 심장이기 때문에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심장이 잘 뛰려면 근육이기 때문에 동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을 통해서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저 심장 혈관이 크게 세 가닥 있게 되는데요. 생긴 모양새가 마치 임금님의 관을 거꾸로 세운 듯한 모양이다라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문제는 이 혈관 안에 보시는 것처럼 혈관이 손상을 받게 되고 기름 찌꺼기가 끼다가 결국에는 내경이 좁아지고 결국 막히게 되는 저런 증상들이 생기면서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혈관 안에 기름 찌꺼기가 끼면서 통상적으로 50% 이상 좁아지게 되면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협심증은 크게 두 종류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는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운동할 때만 가슴이 아프거나 체한 듯한 증상을 느끼는
안정형 협심증이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50%가 아니고 점점 좁아져서 뭐 90%, 95%처럼 막히기 직전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는 조금만 움직이거나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이나 설거지 같은 비교적 가벼운 활동에도 흉통이나 또는 가슴 불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거의 급성 심근경색증과 같은 단계로 취급을 해서 급한 치료, 응급 치료를 요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저는 협심증도 이게 뭐 안정형, 비안정형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이 종류가 원래 이렇게 나뉘는 건가요? 처음 알았어요. 그러게요. 네, 방금 설명해드린 대로 협심증에 이제 안정형, 불안정형이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변이형 협심증도 있습니다. 안정형, 불안정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상동맥경화가 문제가 돼서 혈관을 막았을 때 그렇지만 그 혈관 플라크가 안정돼 있으면 말 그대로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고 이럴 때는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힘든 일을 할 때만 통증이 옵니다. 그런데 불안정형 협심증은 혈관을 거의 다 막기 직전이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거나 심지어는 움직이지 않아도 가슴에 통증이 오는 그런 상태고 여기서 이제 혈관이 완전 차단되면은 심근경색이 되죠. 또 이거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변이형 협심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변이형 협심증은 심장 혈관 자체는 동맥경화가 없이 정상인데 이것이 이제 혈관 수축, 연축에 의해서 좁아지면서 가슴에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병입니다. 주로 새벽에 생기고 또 추위에 갑자기 노출할 때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라든지 혹은 여름철이라도 에어컨을 세게 틀고 잠을 잔다든지 할 때 새벽에 통증이 오는 그런 병이 이제 변이형 협심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술을 마시거나 또는 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잘 노출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